돈이 많아도 호감이 안 가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근데 강 대표님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호감이 가거든요. 긁는 사람이 있어요. 예. 카드를 긁지 않고 마음을 긁어, 마음을. 저한테 장문의 이메일이 오면 아 이거 또 필요해서 뭐가 오는구나. 그럼 저기 답을 이렇게 써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호감이 잘 가는 사람들은 네. 날리기보다 을 나눠 먹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용만 교수님을 이렇게 윤설 채널에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저희 구독자분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강윤선 대표님한테 20년 동안 안 잘리고 이렇게 옆에서 아직도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지만 교수라는 이름보다 제 명함에다 이렇게 지식 생태학자 이렇게 써서 다니거든요. 네, 또 겨울에는 지식 동태학자로 바뀝니다. 저희 유용만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네, 우리 유용만 교수님이 요새 인기가 엄청나요. 뭐 300만 뷰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분을 이렇게 허접한 준호의 임선 이야기에 초대를 해서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아유, 행복합니다. 저는 인기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강 대표님처럼 인기척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교수님 요새 대단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보시기에 돈이 많아도 호감이 안 가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근데 강 대표님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호감이 가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막 덥네. 네, 더워요. 예. 첫 번째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네.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어요. 예. 카드를 긁지 않고 마음을 긁어, 마음을. 아, 괜히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혹시 강 대표님 주변에 많죠? 아니,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야,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많이 늙어 보여? 네. 뭐 이런 사람. 그렇죠. 왜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한테 호감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칭찬해주고 네. 뭐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물건을 훔치면 범인인데 네.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된다. 감동이다, 진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긁지 말고 네. 카드를 많이 긁어라. 응? 네. 강 대표님 보니까 카드 많이 긁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긁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긁나요? 그 사람들 특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네. 본인이 하는 일이 또 잘 네. 풀리지도 않고 네. 생각하는 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된 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사회가 또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노력해서 풀릴 문제도 있지만 안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악화심정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 마음을 긁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시간을 만났는데 네. 내가 한 이야기가 한 10분밖에 안 돼.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경청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네. 입담의 달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 그말 잘하는 사람 앞에 친구가 많을까요?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 친구가 많을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귀하게 대접받아요. 와, 그렇죠. 경청을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훈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꾸 이렇게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저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가 뭔지 저게 나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뭔지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저것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자꾸 반추해보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꼰대의 정의를 입력은 고장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잖아요. 출력만. 여기 들어오는 건 없어. 책도 안 읽죠. 사람도 안 만나고. 근데 군대 갔다 온 이야기 30년 전에 얘기하고 뭐 그때 삽질한 얘기 직원한테 굿투 그레이트 컴퍼니에 나오는 그 저자가 한 얘기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잘 될 때는 거울을 보고 아 맞아 내 얼굴이 잘생겼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이 안 될 때는 창문을 내다보는 거야. 저 바깥의 환경이 저 모양이니까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이제 이류 리더들인 거고요. 인류 리더는 뭐가 잘 안 되면 거울을 보고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가 일이 잘 될 때는 바깥을 보고 와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환경이이렇게 좋구나. 그러니까 창문하고 거울을 보는 방식이 다른 거야. 제가 보기에는. 호감이 안 가는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로. 그러면 반대로 돈과 상관없이 호감이 가고 멋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호감이 잘 가는 사람들은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보다 비판의 빵을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대안 없이 너는 그거 잘못이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 비난은 상대방한테 도움이 안 되고 상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못을
벽에 박아야 되는데 네. 못을 가슴에 박아. 이거 빼도 상처가 남는 거거든요. 야, 너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그 분야의 장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비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뭐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극복해서 너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비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잘하는 걸 찾아가지고 막 박수 쳐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싶겠어요? 뒷담화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야, 너는 신입사원 때 잘했는데 왜 너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야, 너는 들어올 때는 좀 꺼벙해 보였는데 너 요즘에 무슨 약을 먹었냐 이렇게 잘하냐. 단점이나 꼬투리를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주고 가능성을 열어서 그쪽으로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표님 혹시 무불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무불경. 못 들어봤는데요. 네. 존경하지 않을 게 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 하잖아요. 물 먹지 말고 물처럼 살자. 누구한테 물 먹었냐고 그러면 조직에서 잘렸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모든 물이 강물이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네. 왜 바다로 가는지 아세요, 강 대표님? 강물한테 물어봤나요 혹시? 네, 강물한테 물어봤죠. 물은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로 가는 거 아닐까요? 네. 바다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다. 받아버리지 않고 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준다. 정말 그러네요. 다 받아주려면 높은 데 있어야 될까요? 낮은 데 있어야 될까요? 낮은 데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감 가는 사람들은 낮은 곳에서 상대방의 아픔을 다 감싸 안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러니까 인생의 주연 배우들은 다 배우는 사람인 거죠. 진짜 언어의 마술사세요, 진짜. 지금 옆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감동하고 있는데요. 정말 맞는 말인 게, 저 아시는 훌륭하시고 호감 가고 또 만났으면 하는 분들은 뭐 하다못해 자기보다 굉장히 어리고 주의가 낮은 사람한테도 늘 꼭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진짜 존경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는 사람이 정말 호감을 정말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사람들에게 호감 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사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무를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거든요.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네. 나무가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 자리 탓을 하잖아요. 나무는 그렇죠. 자세를 갖춘 다음에 거기서 가장 오래, 가장 높게, 가장 느리게, 그리고 가장 독립적으로 사는 생명체가 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무를 가만히 보면 나무가 가장 이기적으로 삽니다. 제가 보기에 경지에 올라간 사람, 남한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쫙 전문성을 닦은 다음에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가면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 갖춰서 남 도와줄 만큼 되기까지 도와달라 뭐 한다 그러면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 비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죠? 그런 거를? 그렇죠. 이제 잠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조롱과 조소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걸 끊는 순간 5분만 참으면 되거든요. 5분만. 그러면 이제 50분, 5년이 더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너한테 큰 도움을 주려면 지금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해야 되고 몰입해야 돼.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버려야죠. 네. 그래서 서운하다고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네. 떠나게 내버려두고. 저도 가끔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상담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은 뭐 보면 얘가 돈을 많이 버는데도 항상 돈이 없는 거야. 언니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엄마가 뭐 해달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얘는 이기주의가 못 돼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안 좋은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는 가장 힘든 이유가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어해요. 그죠? 네,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사람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다. 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기도 하고 네네. 그런 인간관계에 힘들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세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인간 관계를 싹 지우면 뭐가 남나요? 인간이 남잖아요. 네. 그럼 인간을 바꾸는 건 뭘까요? 관계가 인간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원래 성격이 착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제 인간관계가 더러워졌어요, 지금. 그래서 저를 다시 깨끗한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저를 데려다가 인성교육 시키지 말고 이렇게 강 대표님처럼 좋은 인간을 옆에다 자꾸 갖다 놓으면 만나면 관계가 좋아지면요. 관계 속에는 인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주위에 보면 좋은 사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죠? 그럼요. 그래서 혹시 강 대표님 에스프레소맨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뭐 우유를 넣으면 뭐가 이렇게 해서 근데 에스프레소가 모든 커피에 다 들어가지만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요. 모든 커피를 만드는 내가 근본이지만 나는 아메리카노일 땐 아메리카노를 자랑시켜주지 내가 에스프레소인데 뜨거운 물 때문에만 네가 아메리카노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예? 어시스트맨이 있으니까 꼬리를 넣은 거잖아요. 혼자 꼬리를 넣는 게 아니라 그죠? 이제 회사 가면 유토피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거기에 또 최악의 상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최악의 상사를 피해서 다른 회사 갔는데 또 상사가 또 기다리고 네.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일터도 없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도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걸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최악의 상사를 만나면 와, 최악의 상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절호의 찬스가 왔다. 이 상사와 내 6개월 일하면서 최악의 상사와 일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구나. 그런 기회를 아무나 못 가져요. 그럼 내가 이걸 아픈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책을 쓰면 그리고 유영만 교수의 추천사를 써서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그 반면 교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만났으면 내가 저렇게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렇지. 그럼 거기서도 또 우리가 인간관계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통렬한 아픔도 사람한테 오지만 가장 즐거운 맞아요. 기쁨도 사람한테 오니까 네.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바꾸는 거고 사람도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네모, 이 미음이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자꾸 부딪힌대요. 모난 게 부딪혀가지고 이제 네. 동글동글해지면 이제 사람이 사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인간관계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이런 사람을 피해야 한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려고 도와준 게 아니라 저의 시간의 일부를 투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잘 나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필요할 때 나타나요. 저한테 장문에 이메일이 오면 아, 이거 또 필요해서 뭐가 오는구나. 그럼 저기 답을 이렇게 써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잊지 말고 그걸 갚는 게 인간적인 미덕이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뭔가 물질적으로 갚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없어요. 얄미워. 어디 있는지도 몰라. 네. 저는 또 그 이선희 노래 중에 아 옛날이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요. 저는 모임 중에서 오비 모임 거기 안 가요. 오비. 제가 이제 예전에 S그룹에 있었는데 거기 S그룹 오비 모임을 해요. 그럼 거기 가면 한 30년 전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말이야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뒤로 백을 해서 살아났다는 줄.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계속하면 과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미래도 기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 그렇겠네요, 진짜. 그리고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아, 가시하는 사람들. 네. 자기가 아는 게 최고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무시해버리고. 응? 그 몰시 집안들 있잖아요. 몰지각, 몰인격, 몰상식. 이런 몰시 집안들하고는 사귀지 말아야 돼. 좀 피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어야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싸가지는 원래 네 가지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배려를 못한다든지 존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네? 남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 삶. 그럼 네 가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잘 지키면 싸가지가 있는 거고 이걸 안 지키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특히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경지에 올라가고 실력이 그럼요. 있고 예. 돈도 많고 그랬을 때 자세를 낮추고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런 관계성 때문에 나의 전문성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존경해 보이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이 있는데 또 하나 갖고 다니는 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와, 손이 세 개군요. 세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좋아하는 손은 겸손이라는 손이네요, 그죠? 네. 저는 이제 관계를 두 가지로 가끔 나누는 거거든요. 네. 나한테 재미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요즘 안 하지만 그런 걸 보고 일주일 동안 막 감동이 가슴에 쫙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없잖아요. 그건 그때 재미인 거야. 한바탕 웃음인 거고. 재미를 주는 관계의 가장 한계가 뭐냐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날 똑같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지겨워. 지겨워. 그러니까 야, 또 더 재밌는 얘기 없냐?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못하면 이 인간관계는 끊어집니다. 근데 기쁨을 주는 관계는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너가 있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야. 야. 강 대표님은 저한테 그런 관계. 아유. 저도 교수님이 저한테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 대표님 그 계란으로 만드는 요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많죠. 일단 강 대표님 좋아하는 거 계란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예. 그다음 계란말이. 계란말이, 예. 계란탕. 계란탕, 예. 뭐 또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네. 좋아요. 삶은 계란.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인간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자, 일단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은 삶아가지고 딱 놨으면 얘네들이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나요? 아니면 살짝 스쳐 있나요?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대. 계란이 이렇게 타원형이니까 예. 딱 그 당구공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예. 삶은 계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간관계인 거죠. 네. 그거에 비해서 계란찜은 뭐냐면 얘가 다 뒤섞여 있어요. 개성도 자아도 없어졌어. 다 뒤섞여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인간관계. 그다음에 계란말이. 계란말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 계란말이는 봐보세요. 동식물이 다 뒤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다 뒤섞여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튀어나와가 다 잘려 있어. 이렇게. 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인생이 말아먹은 거예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말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예. 계란 후라이 보면요. 흰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예. 노른자는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요. 예. 노른자는 자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흰자들은 어깨 동무하고 있고.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은 딱 갖고 있는데 예. 어깨 동무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하는 거죠. 야, 오늘도 계란 후라이의 인간관계. 계란 후라이 인간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확 따요, 제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인간관계나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한테 좋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인간관계를 딱 두 가지로 나누면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맛이 없는 사람. 예? 우리 강 대표님도 주변에 보면 밥맛이 있는 사람이 많죠. 네, 전 밥맛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 될까요? 밥맛이 없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걔를 설득하면서 인생을 보내야 될까요? 밥맛 있는 사람하고 만나야 그렇죠. 되겠죠. 지금 우리가 그 남은 나이가 몇 살 안 남았거든요.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맞아요. 이런 밥맛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저는 인간관계의 철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라는 게 다른 사람과의 낯선 마주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사람이 바뀌고요. 네. 사람을 만났을 때 맞아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불편해도 나가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잖아요. 가끔씩 나한테 낯선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나는 내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낯선 인간관계가 뭐냐면 인간적 마주침인 거예요. 네? 이 인간적인 마주침이 생기면 그때 침이 또 하나 생겨요. 깨우침. 깨우침. 네. 그다음에 가르침. 침이 몇 개야? 네. 뉘우침. 뉘우침. 네. 한의원에서 침은 그만 맞으시고 마주침을 맞으시면 깨우침이 생깁니다. 네. 오늘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유용만 교수님이 윤선 이야기에 나와서 정말로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고예요. 유용만 짱. 네, 네.